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 기본법이 통과된다면은, 급속도로 공산화가 진행된다고 이천 교수는, 박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5장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장을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허물어지는 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확하게 국민각성 운동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의 타이틀은 결론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what to do,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do.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민주 시민들, 즉 대한민국 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면한 체제 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 사태를 직면하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한 해답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실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일단 알려야 되겠죠. 현재 대한민국 사태가 위기의 상황임을,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이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과장되게 전해서는 안 되고 사실대로 냉정하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위험성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바텀업 방식으로 사회주의 성향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혁명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즉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확실히 장악함으로써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성향의 체제로 변혁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의대대로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방의 풀뿌리 조직을 장악하게 되면 기존 읍, 면, 동 조직은 물론 그 위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제민주주의 제도인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은 결국 유명무실해져 가고 나아가 중앙정부마저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스템은 와해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담보해온 국가의 통일성과 정책의 일관성은 파괴될 것이고 극심한 분열 속에서 민심은 4분 5열 될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할 대한민국 파괴 과정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해방 후 북한 지역과 6.25 전쟁 동안 인민군이 점령 지역에서 벌어졌던 일과 유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주민자치기본법에 내포된 반국가성이 심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자치기본법이 자치, 협동, 상생, 풀뿌리 민주주의 등 듣기 좋은 뷰티풀, 듣기 좋은 표현들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은 그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8번 한번 볼까요? 주 8번. 주 8번입니다. 자, 사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8번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6.25 전쟁을 겪은 탓으로 공산주의라고 하면 위험시하면서도 사회주의라고 하면 별로 위험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들으면 스웨덴 등 북유럽도 사회주의인데 잘 살지 않느냐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미국 국민들의 인식도 비슷합니다. 사회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세력은 그런 사민주의를 변절자라고 하며 이를 배척합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죠. 사회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 이게 공산주의죠. 둘째, 민주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가 그것이죠. 첫째, 혁명적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라고도 하는데, 혁명적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라고도 하는데, 계급혁명을 통해 집권한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아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형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러시아, 동유럽 국가들, 북한, 중공,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공산화 과정에서 사용되던 개념과 같은 방식입니다. 둘째, 민주적 사회주의는 합법적 방법, 즉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의회주의 방식, 즉 의회에서의 헌법,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아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노선입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합법적 의회주의적 방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공산주의와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합법적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체제 세력이 그 사회 속에 장기간 광범하게 확산되어 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 미국의 샌더스 등이 이 그룹에 속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영국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계급 등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공산주의식 폭력혁명을 통한 혁명적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앞의 둘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세력은 대부분 유럽식 사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에 대해 개량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식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은 극히 소수이고 외톨이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공산혁명 세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산당, 공산주의, 뺄갱이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나 북한식 주사파조차도 과거의 폭력혁명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혁명을 통해 서서히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선거를 통해 합법적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체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도 합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바꾸려는 민주적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틀 내에서 복지 등을 추구하는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노선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민주의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 총무나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좌파 운동권 출신들은 결코 이런 용어 혼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유럽식 사민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허물고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사파나 친중 세력이 다수인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면 사회주의 체제의 귀착점은 북한식이거나 중공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끝으로 한번 간다면 아까 주 88이었죠. 주 8번 뒤로 다시 갑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집권 세력과 2018년 개헌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이후 헌법을 우회하여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법들을 만들어내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법을 우회하여 조례들을 양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파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원상복구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기본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숱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에는 적극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는 야당 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이 존재하고 그 정당 내에는 체제 위협을 실감하고 걱정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국가가 직면한 체제 위협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체제전쟁의 성격과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좌파 노조가 장악한 주류 언론들이 문제점을 국민 앞에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성향의 정책과 변혁 조치들을 지지하는 응원군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수 언론들도 같이 가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주민자치기본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주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북한식 중공식 사회주의 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선전선동으로 인해 깜짝같이 속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저자는 언론도 야당도 침묵하는 중에 그리고 생업에 바쁜 대다수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게 생존과 번영을 가져다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 알리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학자적인 사명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다. 오히려 위기가 깊을수록 국민들을 깨우치기 쉽다. 강도가 칼을 품고 있을 때보다 강도가 칼을 꺼냈을 때 강도다! 라고 외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가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허물어지는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세력 간의 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줄과 이에 저항하며 힘들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줄입니다. 제3의 줄은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요. 어느 줄에 서서 당길 것이냐는 오로지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확히 국민 각성운동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권자이자 유권자로서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정치 세력을 응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함께 깨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다시 위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Where I'm going? 국가는 무엇인가? What is the state? What is the nation?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한민국호가 난파되면 타고 있는 승객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남이 해주겠지 라는 의타적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내일이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과 나와 타인에 대한 동등한 가치 존중, 자유와 진실, 자조, 자립과 독립정신, 권리와 책임의식, 애국심, 희생정신 등의 가치관을 스스로 내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옳은 고통을 겪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그것이 이천 교수의 결론입니다. 장장 며칠간에 걸쳐서 한 90페이지 가까이 되는 페이지였는데 제가 샅샅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까? 그 동기가 뭘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19명의 국회의원들을 좀 더 그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중대한 체제 위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다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제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